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 23년 기준으로 북한의 GDP가 한 40조 정도 네. 된대요. 근데 이번 해킹으로 2조 했잖아요. 네. 5%를 해킹 한 방에 이 아자스 그룹에 네. 이제 알려진 사람은 이제 박진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해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저 국가 전체 GDP 5%를 벌어간 셈이에요. 이게 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걸 거고요. 왜 여쭙냐면 음.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음. 우리의 돈이 들어간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불확실성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이 정도 수습해서 괜찮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봐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처벌도 안 되는 네. 거고. 아니 이 해킹범을 잡아서 네. 피해 당한 금액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동안 과거는 어땠어요? 못했죠. 그쵸. 아까 아예 말씀드린 기사만 대로 나오고 말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라자루스 그룹의 박진혁이라는 사람도 FBI가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공개 수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못 잡고 아직 있다는 오죠. 얘기죠. 사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뭔가 잡아낼 수 없군요. 잡아내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사실 잡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 피해 당한 금액을 좀 회복할 수는 없을까에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거의 10% 정도도 못 미치게 회복이 불가능하고요. 이미 다 세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이번에 좀 빨리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5% 잘하면 30%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밤낮으로 이 해커는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밤에도 세탁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 세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 거래 이력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표시를 그러니까 못 보게 만드는 믹싱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해킹을 하는 건데 그 믹싱 기술에 또 이제 또 북한이 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네. 안 그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급락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전망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비트코인 하락을 두고 좀 일시적이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과거에 이건 물론 경험했던 분들의 네네. 약간 이 심리적인 차원 아닌가 그쵸.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이게 일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하면 올해 기록한 고점은 109,000달러. 트럼프 취임일에 기록했던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고점은 아닐 걸로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정책 기대감으로 109,0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지냐? 일단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죠. 이건 좀 이따 여쭐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준 게 없으니까 실망감에 떨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안 보여줄 거냐라고 보면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긍정의 여지가 있으신 이게 거예요? 왜냐면 그 디지털 금융 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왜 금융 기술이야? 디지털 아니 자산이 그러니까 왜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약간 더 큰 틀에서 디지털 금융 기술 관련한 행정명령 그 안에 보면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한 뭐 그쵸. 검토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네. 다 열어두고 한번 연구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타임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일 내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30일 부처가 내에, 다 네. 이 디지털 금융 기술과 네. 관련된 조사를 해요. 이게 뭐 관련된 제도가 뭐가 있고 지금 어떤 기술이 있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60일 이내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뭐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군요, 네, 지금. 그리고 180일 이내에 네. 규제안, 앞으로 무슨 규제를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규제안이 포함된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이걸 이른바 크립토 차르라는 데이비드 sak스가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 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1월 23일 날 나왔거든요. 그럼 2분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80일이면 7월 23일 즈음에서 뭔가 7월 나온다는 23일. 거예요. 여름까지 기다려야 네. 되네요. 아마 그때 시장이 뭔가 반응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명령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다 뭐냐면 연구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도안을 마련해라라는 건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아마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즈음이 아마 뭔가 올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때 마침 크립토 내부 이슈로 보자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전 반감기에서 한 500일 전후에서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지난번 반감기를 네. 감안한 올해 고점을 생각해 보면 500일 안팎이 요 네. 행정명령이 그 보고서가 나오는 7월 23일 즈음, 한 7월 즈음 아, 하면은 그걸 감안한 건가요, 트럼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선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보고서가 나올 때에 시장이 음. 이 보고서에 포함된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보고 반응하는 거 더하기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해서 아마 그 즈음 7, 음. 8월쯤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여기서 이건 하락은 아니고 일시 조정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고점을 뚫을 때 음.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10만 음. 달러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걸 꺼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나 이거 한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뜯어보시면 재밌는 게 음. 뭐냐면 트럼프 입으로 뭐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발요. 그냥 다 주변에서 네. 기대감 할 네. 거야. 그리고 그 없앴대. 막 이런 관계자에 거. 따르면 그쵸. 뭐라고 한 거예요. 네. 트럼프가 뭐라고 한 적 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뭐 약간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의 해석이니까. 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여지가 있어서. 근데 그쵸? 당장은 없죠. 네, 긍정적인 당장은 여지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개인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그쵸? 네. 요게 그 판단에 따라 다르죠. 하락이면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분할 매수 방법이 음.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전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7만까지 무너질 거다라는 맞아요. 말도 있는 반면에 오늘 또 반사의 기사를 보니까 아니다 50만 달러까지 승승장구할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7만 달러까지 밀린다는 건 이제 단기적으로 음. 하락했을 때 그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갈 수 있다고 거고, 보세요? 저는 지금 봐서는 진짜 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도 했어요. 글쎄요. 7만 달러? 뭐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네. 그 7만 달러 선에서 오랫동안 뭔가 유지가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그러진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7만 달러 선까지 밀리더라도 이른바 이제 밑꼬리를 달고 밀렸다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패닉셀이 나오면서 네. 7만 달러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금방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나의 투자 시계열하고 그다음에 이 자산의 투자 시계열하고 맞추는 겁니다. 음.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투자할 거야 네. 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못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언제 오를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거는 이제 개인 판단이지만 7, 8월, 7월 즈음에 상승세라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남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즈음에 내가 상승세를 좀 뭔가 긴 시기로 1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좀 될 것 같은데 여름쯤에 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맞죠.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 그리고 아니면 나는 정말 뭐 길게 투자할 거야. 지금 비트코인 그 탄생 이래 4년 이상 투자하면 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삽니다. 그랬을 때 400일에서 500일? 그 정확한 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상 그 적립식으로 사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요? 예. 적립식 비트코인 투자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갔을 때는 4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플러스고, 그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400일에서 500일,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만 그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하면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게 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나을 수 있겠네요. 네. 한 달로 잡지 않고 하면은. 그래서 그 투자 시계열하고 이 자산의 투자 그 사이클하고 맞춰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뭐 50만 달러 간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장기로 보면 많잖아요. 50만은 어떻게 보세요? 50만 갈 수 있죠. 진짜요? 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언제 가는 언제 가냐고. 갈 수는 있다. 남은 생애에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나는 정말 길게 투자할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뭐 상관이 없죠. 지금 그 앞서서 우리가 1차 불장 때 있었던 그 가격이요. 우리 하나로 치면은 2천만 좀 안 되는 가격이었나? 그거 나온 다음에 크립토 윈터 왔을 때 막 600만 원 가고 이랬을 때 그 2천만 원의 고지가 너무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2차 불장 왔을 때는 원화 기준 얼마? 8천만 원이었나요? 그 시점에서 보면 그 1차 불장의 고지는 뭐 이게 있었어? 라고 싶을 정도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럼 3차 불장 때 또 보자면 앞서 말할 때 2차 불장 고지가 이게 뭐야? 이게 언덕이야? 뭐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시계열로 보면은 지금 85,000에 사나 87,000에 사나 아니면은 뭐 8만에 사나 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투자 시기를 길게 봤을 때 음. 얘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한테 사야 되냐 말아야 네. 돼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스스로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얼마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네. 시장에 진입하셔야지 음. 어쨌든 진입하셔야 된다는 음.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